위자보드의 역사. 위자보드는 한 세기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게임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연결한다고 주장하며 더 칠팩터와 위치보드와 같은 여러 영화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보드는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의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보드의 어두운 역사와 그것이 현대 신념에 어떻게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위자보드의 기원. 위자보드는 1800년대 후반에 대중매체에 등장했습니다. 신문에서는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광고는 피츠버그와 뉴욕에서 처음 게재되었고 이후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광고된 신비로운 위자보드는 현재 상점에서 판매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평평한 나무판에 예와 아니오가 각 모서리에 새겨져 있고 알파벳과 숫자 0에서 9까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드에는 판체트가 있어 보드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사람들이 이 보드를 통해 죽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취시켰습니다. 위자보드가 출시될 당시 미국인들은 높은 수준의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1848년 뉴욕 주 북부에서 발생한 매기와 케이트 사건이 이 영성의 물결과 위자보드에 대한 집착을 촉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매들은 벽에 나타난 영혼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1900년대의 미국에서 영성은 기독교와 역겨 사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자보드와 영성의 관계. 재미있게도 위자보드의 탄생은 영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업적 시도였습니다. 위자보드의 최초 제작자는 찰스 케나드라는 남자로 그는 4명의 투자자와 함께 케나드 노벨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케나드는 영성의 부상을 돈을 벌 기회로 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보드는 죽은 사람과의 연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결과를 제공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찰스 케나드만 이 기회를 엿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볼티모어의 변호사 엘리자 본드가 이 기묘한 보드를 처음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사실 위자라는 이름은 본드의 시누이가 보드를 사용하여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를 찾아낸 결과입니다. 위자보드의 인기 증가. 비록 찰스 케나드가 위자보드 출시에 가장 큰 공로를 인정받지만 역사에서는 이씨 라이가 이 산업에서 한 역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찰스와 라이는 체스터타운에서 함께 일할 때 복도를 공유했습니다. 라이는 관 제작자였고 찰스 케나드는 비료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신비로운 보드에 대한 뉴스 기사를 듣고 함께 자신의 위자보드를 만들기로 협력했습니다. 본드가 1891년 그의 새로운 장치에 대한 특허를 요청했을 때 위자보드는 특허 담당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철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드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특허 담당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 점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1800년대 후반의 위자보드는 번창하는 산업이었습니다. 케나드 노벨티 회사는 볼티모어, 시카고, 뉴욕, 런던에 6개의 위자보드 생산 공장을 추가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위자보드 사업은 윌리엄 플루이드의 관리하에 계속 번창했지만 그는 위자보드가 그에게 지어달라고 요청한 공장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 이후인 192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와 소통하기 위해 위자보드를 사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는 경찰조차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위자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영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1944년 한 뉴욕 상점에서 5만 개 이상의 위자보드를 판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위자보드에 대한 인식 변화.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인들은 위자보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위자보드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소통 수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1973년 개봉된 악명 높은 영화 엑소시스트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한 악마가 위자보드로 놀다가 어린 소년을 소유하게 됩니다. 엑소시스트의 성공 직후 위자보드는 악마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한때 위자보드를 가지고 놀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불경스럽다고 여겼고 그때부터 위자보드 사업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단체들은 위자보드가 사탄적이며 지옥으로 가는 통로를 열었다고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윌리엄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그의 가족은 회사를 잠시 유지하다가 파커 브라더스에 매각했습니다. 이들은 위자보드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도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초자연적 현상을 탐구하는 용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파커 브라더스는 회사 본사를 세일럼으로 이전하여 이 독특한 보드의 신비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요점. 위자보드의 역사는 어둡고 음침합니다. 위자보드의 초기 제작자들은 그들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찰스 케나드와 이시 라이 같은 인물들은 영성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대중문화 현상은 영화 산업에 통합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모든 공포 영화는 위자보드와 관련된 장면을 포함하게 되었고 이는 이 장난감을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물건 중 하나로 변모시켰습니다. 위자보드는 단순한 게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람들에게 신비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위자보드는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사람들은 그 존재와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있습니다.